안녕하세요. 새신랑 진또래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이 끝났네요. 올 한 해는 끝났다는 기분보다는 뭔가 그냥 삭제됐다는 느낌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 한 달 차인데요. 무슨 결혼 한 달밖에 안 된 새끼가 결혼을 하냐마냐 떠들어. 결혼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같이 살아가기 시작한 거는 벌써 5년이 다 돼. 쭈빼기! 딱 만 5년이네요. 여러분은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연애 초반에 저희는 저렴한 호텔에서 각방 잡고 따로따로 살았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장모님이시죠? 장모님께서 뭐하러 방을 두 개를 잡냐고 방을 얼른 빨리 합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거하면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시각이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은 백수지만 전에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뻘 손님들을 많이 모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께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면 손님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여자친구가 있네 없네 물어보시면 네 여자친구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은 분위기가 제가 죄 지은 것처럼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몇몇 분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혼전 동거도 한다더라. 그래도 내 자식은 안 돼.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은 어떤지 아들, 딸 혹은 이제 부모님 된 입장에서 동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만 봐도 국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사를 통한 국제 결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연애 결혼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전염병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 결혼 비율이 10%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전에는 뭐 아시아 남미 쪽에서만 좀 국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세계 도처에서 한류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십니까? 런던의 오징어 게임이라니. 한국에 관심도 많아지고 외국인들과의 접촉도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 이제 국제 결혼도 점점 더 증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의 해외 생활 그리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인종차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동남아 살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첫 해외 생활을 캄보디아에서 한 20대 초중반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 해외 나가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그 공기부터도 다르잖아요.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공감이 좀 되실 거예요. 아닌가? 내 코가 이상한가? 근데 이상하게 주변 한인분들이나 회사분들이 제가 외국인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의 금지하다시피 좀 옥죄였었는데 돌이켜보면 이제 막 전역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보호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개망나니 같았던 저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변의 노력으로 생각이 될 건데 이러한 행동 뒤에는 항상 뒤따라오는 말들이 있었어요. 야, 쟤들은 너 돈으로밖에 안 봐. 어? 쟤들 다 손사기꾼 거짓말쟁이야. 어? 어디 따라다닐 생각 하지 말어. 오케이. 아니 뭐 한 발 물러서서 여기서 오래 사시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으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거기다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미개한 새끼들이니 원숭이 뭔 개소리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말들을 밥 먹듯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충격적인 말들 들으면 아무래도 뇌리에 좀 깊이 박히잖아요. 에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은 안 그래.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글쎄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저는 한국에 귀국을 해서 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생활을 해왔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수도 없는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습니다. 짱 쪽네 배트코 심지어는 제 주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발언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국인분들 대부분은 면전에다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한국인들끼리 밥 먹으면서 그냥 툭툭 어쩌다 정치 얘기 나오면 뱉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밥 먹던 외국인은 쭈빼기 많은 분들께서 혼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랑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인들도 외국인이에요. 외국. 그러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면전에다가 뚝배기를 날리는 경우를 제가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봤고요. 그리고 저도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당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저도 요즘 주변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이 안 가고 화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특정 국가의 사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이 혐한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변에 꽤나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친구들한테 정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생각이 참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인들은 백인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심지어는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지만, 피부가 어두운 혹은 아시아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례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막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진짜 미안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은 대부분 백인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오케이, 인정.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문화적인 특성상 상사가 좀 직원을 하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발생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모욕적인 말들과 좀 업신여긴 그런 행동을 할 이유는 그게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자기 직원이 아니어도 막대하더라고요. 내 아들, 딸 혹은 부모님께서 해외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돌팔매질을 당하면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당한 일은 진짜 오늘 하루가 부족해요. 하루 종일 떠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많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야, 네 여자친구는 백인이니까 한국에서 인종차별 당할 일 없지 않냐? 혹은 야, 백인 우월주의가 제일 문제야. 이건 저랑 와이프도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심심하실 때 주로 뭘 하시나요? 저는 유튜브로 요즘에 무한도전 다시 보기 이런 거 하거든요. 무한도전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영상 만들고 편집하면서 제 방송국 관계자님들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펙트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무한도전을 보다 보면 가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의사분께서 나와서 멤버들한테 침 놔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내가 유러피안 같다, 무슨 유러피안이 그러냐, 뭐 좀 전에는 유러피안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왜 또 도망가냐. 또 제가 즐겨봤던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코너에서는 전현무 씨가 이적 씨에게 유러피안인 척하네 하고 말하니까 이적 씨께서 발끈하시면서 동양인 비하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다들 농담으로 하신 거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무의식 쪽에 은연중이 남아서 백인 우월주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유러피안 같은 건 뭐예요?
해외 생활 같이 한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 문맥상으로는 내가 더 낫다.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더가 있으면 덜도 있기 마련이고 뭔가 나눈다는 발상이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 깔려 있어서 이렇게 큰 대형 방송국에서도 이런 걸 여과 없이 송출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는 외국인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들한테는 친절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제 지인이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는 네 여자친구 백인이라서 만나는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 제가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나요? 그런 게 자동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는데 백인이어서 신기해서 끌렸던 것도 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창피한 일이지만 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 적도 있어요. 아이씨, 너무 솔직한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둘이 서로 얘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웃긴 거는 그거는 와이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때는 뭐 둘 다 뭘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런 게 작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발판으로 서로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냐고요? 지금도 그러면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겠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증오를 담아가지고 헤이트 스피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계 어딜 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뉴스를 보면 한국인이 어디 가서 인종차별 당했다. 그러면 격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내기 전에 우리부터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한류 따라서 한국이 좋아서 한국이 궁금해서 여행 오신 외국인들에게 좀 더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도 해외 생활 초창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주변에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줄 알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제가 했던 그런 말로 인해서 혹시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제 채널이 조금 알려지면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배우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영상을 2개로 나누어서 올리게 됐네요. 제가 인종차별 당한 이야기, 와이프 혹은 친구들이 해외에서 인종차별 당한 이야기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